knock, and the door will open. Seek, and you will find. 여덟 번째 물건을 보시겠습니다. 2023 타경 112원이고 석유 표시 포선면 토산리에 382번지 한 필지인데 한 필지의 땅이 461.9평이에요. 그러면 대지로서는 상당히 큰 겁니다. 근데 일부가 집이 지어져 있고 나머지 쪽은 그러니까 지목은 대지인데 나머지 현황으로는 보면은 전으로 쓰고 있어요.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임의 경매로 해서 4억의 경매가 나왔다는 얘기는 이거는 빚을 졌기 때문에 이게 취하 안 된다는 뜻입니다. 여기 집 있죠. 근데 감정가가 얼마였었죠? 10억, 10억이 지금 얼마 됐죠? 10억 4천. 그러면 여기 보시면 4억 6,100만 원이니까 평당 한 제가 모르기는 200만 원은 거래가 되거든요. 200만 원 정도 된다 그러면은 9억 정도가 되고 150만 원 정도만 된다 해서 한 1억 정도는 넘는 것인데 3억 4,500이니까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의 거래가 된다 해도 4억 6천 원 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동네 가운데 입구 도로변 옆에 있을 때는 그냥 한 150에서 200만 원 정도 갑니다 하는 것이 맞아요. 왜냐하면 여기는 뭐야? 서귀포시 표선면이고 바닷가와 가깝고 이 앞쪽으로 올레길이 지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200만 원 정도로 감정가를 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좋은 땅이 왜 이렇게 떨어졌냐 이런 얘기입니다. 김정은이 한 사람이고 여기 보게 되면 채무자 겸 소유자 모친이 함께 있다. 건축물 관리장도 여기 보면 누가 돼 있죠? 김정은으로 돼 있습니다. 이 땅이 경매로 나왔는데 여기가 이제 보면 이 앞에가 대로변이고 올레길이 지나가는 거고 요 앞에가 요만큼 집이 있는 거고 실제 이만큼은 지금 마당이 아니고 전 정도를 쓰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여기 보십시다. 여기 보면 여기 379번지 있죠. 379번지에 이렇게 도로가 있죠. 진입 도로가 있잖아요. 제주도에서는 건축법상 도로를 땅 주인의 사용 승낙을 받아서 건축허가를 안 내줘요. 반드시 도로법에 의한 도로에 접해야지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 379번지의 건물을 지었을 때는 이 땅이 여기 뭐야? 이렇게 길쭉하게 이게 땅이 이렇게 생긴 겁니다. 이게 도로가 아닙니다. 땅이 이렇게 생긴 겁니다. 이렇게 생겨서 이렇게 자르지 않으면은 건축허가를 안 내줘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379세 봤듯이 우리 땅이 지금 382번지가 길쭉하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도로를 이쪽으로 내기 전에는 여기 건축허가 안 난다는 얘기. 그러니까 이거를 잘라서 이렇게 잘라서 팔아봐야 건축허가 안 나는 맹지가 되는 겁니다.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한 필지를 그대로 놓고 잘라서 팔지 못했던 거예요. 제가 권리 분석하는 건 대학력 있는 임차인이나 모두 보지만 제가 설명하는 게 뭐냐? 파는 방법이죠. 그럼 이걸 샀을 때 어떻게 팔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핵심이 그겁니다. 그럼 우리가 150만 원만 팔 수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200평을 판다 그러면은 우리 거의 돈 찾는 거 아니에요. 460평 지어서 200평만 판다고 뭐 그러면 260평은 내가 갖고 있고 200평을 팔아가지고 내 본전을 건질 수 있다고 보면 투자할 만하지 않냐 이런 얘기입니다. 자, 항공사지를 보면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여기가 뭘로 돼 있죠? 도로로 돼 있죠. 그러니까 우리도 지적도상 도로를 이쪽으로 같이 이렇게 자르면 이렇게. 그러면 지적도상으로는 여기도 도로고 여기도 도로인데 실질적으로 이게 도로를 만들어 놓으면 한 두 도로가 합쳐져 있으니까 한 6, 7m는 넘어갈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분할을 하게끔 되면 여기에 뭐야? 건축허가 난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셨죠? 이 집을 피해서
여기 보면, 자, 보세요. 여기 표시인 게 이게 뭐예요? 요게 점점점 된 게 이게 올레길입니다. 여기 보면 자연취약지구 계획관리 지역이죠. 자연취약지구는 뭐죠? 일정 일반 주거지역과 동일한 건폐율과 용적률을 적용하는 겁니다. 여기가 지금 바닷가죠. 바닷가고 여기가 뭐예요? 올레길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200m도 안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하면 요거 앞에 있는 집입니다. 이 대로변 옆에 여기 집입니다. 이거는 사가지고 올레길 옆이기 때문에 커피숍을 차려도 되고 뭘 해 만들어도 돼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자 보십시오. 여기 도로 있죠. 이게 저 뒤로 가는 땅이죠. 그러니까 제가 판단하고 생각합니다. 여기를 같이 잘라다 이런 얘기 이렇게 잘라서 뒤쪽으로 들어가는 도로를 쓰면 실질적으로 도로를 이게 워낙에 넓게 되겠죠. 그러니까 지적도상으로는 도로가 좀 작을 수가 있어도 워낙에 도로가 넓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이 땅을 200평에서 250평, 460평 중에서 230평씩 반씩 잘라서 뒤를 230평 팔고 나머지 230평은 내가 앞에 있는 도로변을 내가 갖고 있어도 투자금은 다 건질 수 있지 않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설계하고 뭐만 해서 우리가 조금 공사를 해서 한 1, 2천만 원 들여서 공사를 해서 이렇게 팔고 빠져나오고 이 앞에 있는 집은 수리를 해서 커피숍을 만들어도 좋고 뭘 해도 좋고 지금 이렇게 올레길이다 보니까 개를 줘도 좋고 뭘 해도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봐서 이거는 그런 식으로 투자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9번째 물건을 보시겠습니다. 이것도 제주도 물건인데 2022 타경 27187이고 지목이 뭐냐면은 과수원입니다. 과수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가 필요한데 제주도의 농지를 살려서 농지증을 받으려면은 제주도의 주민등록이 이전이 돼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만약의 경우에 내가 이것을 사야 되기 때문에 주민등록을 옮겨야 되겠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 낙찰을 받아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제주도에 집이 있거든요. 그쪽으로 옮기셔야지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토지 2분의 1 건물 전체 매각. 김사님, 토지 2분의 1 지분 건물 전체 매각이면 이거 어떤 식으로 해결하셔야 되죠? 낙찰 받았을 때 땅은 지분이고 건물은 전체야. 예를 들어서 나는 땅 지분 2분의 1로 낙찰을 받았으니까 상대편 지분권자가 야 너 건물 철거하고 나갈 때까지 돈 내놔 그럼 줘야 돼 안 줘야 돼?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진 걸로 보이는데 제가 보기엔 그렇지 않고 감정 가격이 제가 보기에는 좀 높게 돼 있어요. 이게 610평인데 얼마죠? 8억 5천이죠? 제가 보기에는 여기 현재 농지증을 제주도의 농지증을 강화하고 난다면은 서울에 있는 사람이 사기가 어려워졌거든요. 그러니까 제주도 사람이 사야 되는데 제주도 사람이 이렇게 안 사고 제주도를 사봐야 60만 원 주고 삽니다. 60만 원이라면 600번 66이 36, 3억 6천, 3억 7천 정도예요. 그러니까 가격 자체가 나보면 비싸게 만들어 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지금 그 농지증이 강화가 돼가지고 제주도에 그 제주도에 주민등록이 없으면은 농지증을 안 주다 보니까 제주도에 있는 농지 가격이 지금 하락세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러기 전에 감정을 했기 때문에 비싸다 이런 뜻이에요. 무슨 얘기 이해가시죠? 자, 그러면 여기서 보면 토지는 2분의 1이고 건물은 전체 매각이죠. 이것도 사실 보면 권리 분석상으로 문제가 있을 것 같지만 제가 보기엔 그거는 해결을 간단하게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게끔 되면은 건물은 179만 원이고 땅이 8억 5천4백으로 감정이 돼 있죠. 근데 여기 보면 이 전체 땅 중에서 건물은 요만큼 있죠. 그렇죠? 그렇죠? 이 전체 과수인데 여기 뭐야? 창고 여기 하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 창고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죠. 지금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지분권자가 우리한테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지료 청구죠. 철거하라는 소리는 못하죠. 건축물 과정이 있으면은 지료 청구를 할 수 있는데 이게 지료 청구해봐야 몇만 원 되지도 않아요. 그 다음에 이런 건물 철거해버려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판단하기에는 철거하지 말고 지료 좀 주더라도 상대편이 철거해라 지료 나는 이렇게 오면은 바로 반소장을 내는 거예요. 뭐라고? 공유물 분할을 하자. 너는 건물 없는 쪽, 나는 건물이 있는 쪽. 그러면 도로의 넓은 쪽으로 땅을 우리가 차지하고 이쪽으로 가자.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러니까 지금 농지증이 강화가 돼서 60만 원으로 저는 보는 거거든요. 100 얼마를 안 보고 60만 원으로 보는데 그래도 3억 6천이 되는 건데 낙찰 받아서 처리해놓고 농지법이 지금 또 바뀐다 그러죠. 어떻게 바뀐다 그러죠? 농지위원회 없어진다 그러죠. 그러니까 강화됐던 것이 다시 풀린다고 했는데 그렇게 결정이 된 건 아니고 제가 보니까 몇몇 의원들이 발의를 했어. 이게 다시 말하면 농지 취득 자격증 명서를 강화시켜갖고 어렵게 만들다 보니까 농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농민만 더 죽이는 거야. 농지 가격이 더 떨어지는 거야. 보면. 그래서 이거는, 아니, NH공사에 그 근무하는 애들이 지네들이 수용할 땅을 투자를 한 것이 잘못이야? 농지가 잘못했어? 그러면 투자를 잘못하는 것에 대한 방지를 하게끔 만들지 왜 농지를 가지고 그렇게 어렵게 만들고 농지를 취득하기 어렵게 만들다 보니까 평생을 농지를 가지고 농사를 짓던 사람이 피해를 보다 보니까 아 이건 안 되겠다 싶어서 몇몇 의원들이 농지위원회를 다시 없애자 이렇게 해서 바꾸는 거를 다시 했다는 것 같아요. 제출했다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현 상태에서 그게 통과는 되지 않을 것 같고 다음에 이제 새로 총선이 끝나야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니까 내년에 얘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 거고 사는 거는 그냥 가격이 싸니까 차 두고 풀리면 다시 가격이 올라가겠죠. 그때 팔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거니까 지금 이렇게 가격이 떨어졌을 때 따지면 이 가격이 이렇게 떨어진 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은 농지증이 강화됐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진 거. 또 하나는 토지는 2분의 1, 건물은 전체이기 때문에 또 떨어진 거거든요. 두 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해볼 만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의미로 제가 이건 추천한 거니까 절대 감정 가격에 이렇게 34%까지 떨어졌다 생각하지 마. 이거는 해봐야 얼마라고? 3억 6천에서 8천 정도가 맞는 가격입니다. 이쪽이 여기 보면은 그 좀 제주도에서 땅값이 제일 싼 쪽이에요. 제가 우리가 지금 제주도에 좀 투자를 많이 하고 있고 제가 제주도를 많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많이 알거든요. 조금 좀 제주도에서는 제일 가격이 싸고 거래가 제일 안 되는 쪽인데 제가 보는 감정을 많이 했고 아까 서귀포 쪽 그쪽은 제2공항이 생기는 쪽하고 가깝기 때문에 그쪽으로는 지금 거래가 되고 상승세를 좀 타고 있습니다. 아까 거는 지목이 대지다 보니까 농지증도 필요 없이 우리가 충분히 매매할 수 있는 그런 겁니다.